그 한 달은 내가 무조건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암기한다. 특히 행정 같은 경우, 행정정성법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수준이 바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져 있던 산발된 지식들이 쫙 다 모이면서 이게 갑자기 구조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만큼은 내가 시험에서 나오면 다시 쓸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보완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1차 딱 끝나고 나서 GS 3기 개강하기 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한 달이 제 그 수험 기간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그 6월 때 딱 그 수준이 어땠냐면 각 과목별로 내용은 거의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기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암기를 한 게 완전하게 툭 찔러서 툭툭툭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그 암기의 정도가 되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은 내가 무조건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암기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6월 한 달은 거의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인데, 아침 그 동네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 독서실 있잖아요. 그 독서실 가서 2인실이었는데 뒷자리 분이 안 계셔갖고 거의 저 혼자 썼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한 새벽 1, 2시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맨날 야자 끝나고 아니면 독서실 끝나고 엄마가 집에 갈 때 데리러 오셨는데,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새벽 1, 2시에 집에 가면 엄마가 독서실 앞으로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기가 6월이었고, 그때는 각 과목별로 개념이나 이론을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데 엄청 초점을 줬어요. 특히 행정 같은 경우, 행정정성법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수준이 바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배웠던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엮이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제가 들었던 그 행정정성법 선생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이 컴팩트하고 되게 좋은데, 이게 교재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순서대로 있다기보다는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만약에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푼다라고, 그러니까 쟁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은 여기에 있고 어떤 내용들은 저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하루 날 잡고 엑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쟁점이 나왔을 땐 기본서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례집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례집에서는 몇 번 문제가 이 해당 쟁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정리를 싹 다 해서 한 판으로 정리했던 게, A 쟁점의 기본서 여기에 있고 사례집 문제 3번, 뭐 5번, 7번이 이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큰 대목차로는 한 30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짜잘짜잘한 거 말고 3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30개에 대한 거를 또 세부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표랑 그 표에 맞춰서 한두 장짜리로 정리한 제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건 2차 공부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인사랑 경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단권화를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노트나 아니면 서브 노트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많이 보세요. 왜냐면 기본서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이제 기본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에서 중요한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은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그 전략 노트나 서브 노트에다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옮겨 적는 과정. 왜냐하면 사실 그 서브 노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좀 축약해서 담기다 보니까 그것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쪽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옮겨 적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에 되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흩어져 있던 산발된 지식들이 쫙 다 모이면서 이게 갑자기 구조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거의 6월 한 달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한 달 동안 되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3기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하세요. 쓰기 스터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는 아무리 외웠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쓰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뭐 써본 것도 없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었는데 사실 시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내용을 쓰게 되는데 아무리 쓰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시간 내에 쓰는 연습,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 내용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6월 한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간에 내가 그 써보는 연습, 모의고사 풀어보는 연습보다는 이 이해와 암기, 특히 암기죠. 암기에 중점을 두자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는 그게 오히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매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모의고사 써보는 연습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 6월 한 달 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할 수 있었고, 인사랑 경조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30%, 한 30%를 해봤자 그 밑에 있는 분들이랑 거의 1, 2점 차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상위 30% 안에 들었었던 것 같고, 노동법이랑 행정은 사실 3기 때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의고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대신에 그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복습은 철저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설령 내가 그 모의고사 풀 때 그거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왔던 내용만큼은 내가 시험에서 나오면 다시 쓸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보완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때까지 공부한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딱 모의고사 보면은 잘 못 쓰는 내용들도 많았었는데, 딱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 나왔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다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작업, 그리고 그 답안지를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GS 3기가 끝나고, 3기 끝나고 나면 한 3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이 남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들었던 선생님들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한 번씩 다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기 1기, 2기, 3기 되돌아보면은 내 공부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계속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상중 하중에 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을 했던 이유는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나의 전략을 찾았던 게 약간 성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사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맨날 1, 2등 하던 친구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처럼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붙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뭐 실력의 차이나 뭐 운의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끝까지 해봐야 아는 시험이라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사 시험은 끝까지 해봐야지 알아요. 그만큼 자기를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저는 되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근거 없이 6월 달이면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끝까지 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월 한 달 동안 정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차 시험 점수가 60.5점이었는데 대부분 4과목 다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이 되게 잘 나오고 어떤 한 과목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고, 고루고루 되게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잘은 아니고 고루고루 나왔었는데, 고루고루 이렇게 나왔던 이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보거나 했을 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결국에 시험에서 잘 나왔던 이유가, 사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업을 작년에 들었거나 하신 분들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되게 잘 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잘 보는 분들이 정말 실력 좋은 분들도 있지만 한 번 봤던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당락이 갈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각 과목별로 어떤 게 막 A급이고 B급이고 C급인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특 A급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에 대한 건 당연히 체크를 해놓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했지만 뭐 B급, C급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약간 훑듯이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약간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뭐 고등학교 때도 왠지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혹시 이게 나오면 어떡해.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라는 되게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전체 내용을 조금 빠짐없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보면 이제 막 특A나 A급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깊이가. 근데 만약에 C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C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들보다 좀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A나 특A에 내 거를 건다기보다는 일단 고루고루 다 보자라는 게 전략이었고, 실제로 노동법 같은 게 작년에 직장폐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노조 사무실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직장 폐쇄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C급으로 미뤄뒀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 판례를 정말 통으로 다 암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딱 나오자마자 그 문제지를 다 받자마자 와 됐다 약간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나쁘지 않게 통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하나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조금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그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때 만약에 내가 아는 게 나왔다고 하면은 진짜 뭐라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뭐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많이 보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그 드디어 1차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